안녕하세요.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강희롱의 팩트 이슈, 오늘도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요, 임영웅 가수가 데뷔 6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요즘 임영웅 가수의 수식어? 네,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나요? 네. 많죠. 저희도 기사 쓸 때 네. 첫 번째 이제 기록의 사나이를 많이 쓰는데, 그쵸. 왜냐하면 네. 모든 기록이 임영웅 스스로 자기 기록을 계속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록의 사나이고, 매주 바뀌어요, 매주.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페넨스타라는 이 순위 매기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이번 주 78주 연속 1위인가 그럴 건데요. 1년이 52주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년째 꼬박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보통 어떤 순위 매기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5주 하거나 5주 연속, 3주 연속 그러면 되게 이제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네. 근데 이 순위 경우에는 바뀌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대체할 수도 없죠, 인위적으로.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그 기록들을 쫙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임영웅 가수의 시작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영웅 가수 데뷔 6주년 기념일이 8월 8일. 네. 팬들 사이에서는 88절이라고 불리거든요. 당연히 좀 이유를 아실 것 같아요. 네. 2016년 8월 8일 임영웅의 디지털 싱글 미워요가 발매된 날이잖아요. 네. 사실상 이때부터 가족일을 걷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수가 이제 정상에 올라서면 무명 시절에, 데뷔 시절에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 가수 임영웅의 데뷔 언제였을까, 이것도 사실 관심사고, 네, 개인의 생일처럼 그 데뷔일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데뷔 말씀하신 6년 전 2016년에 네. 8월 8일 날 이제 데뷔했는데, 첫 방송 프로그램이 SBS 네. 판타스틱 듀오라는 이 프로인데, 당시에도 지금의 미스터 트롯 할 때도 장윤정 씨가 그 임영웅의 어떤 노래 창법이나 스타일을 많이 칭찬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장윤정 씨가 이 떡잎을 알아본 거죠.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임영웅의 노래 스타일, 이 발라드 창법에 대해서 당시 불렀던 게 네, 이수영 씨 네. 노래를 남자 세 분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듀오를 하는 거였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게 참 희한한 게요. 지나고 보면 더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 디테일이 보이고, 전현무 씨가 입을 못 다물어가지고 이 노래 부르는 동안 이런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윤정 씨도 농담 반 진담 반은 내가 키워주겠다 이런 네. 말도 멘트도 했지만, 사실 신정훈 대표, 물고기 엔터 신 대표가 임영웅 씨와 계약을 하게 된 것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좀 발탁했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7월이라고 그랬죠? 네, 7월? 7월입니다. 근데 8월에 이제 디지털 싱글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신정훈 대표는 이제 사실 임영웅 씨가 이제 발라드 주로 많이 불렀고, 이 트로트 하기 전에는. 그런데 발라드 가수들도 진짜 실력을 알아보려면 트로트를 시켜본다고 그래요. 음반 그래요? 제작자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음반 제작자들이 발라드 가수의 진짜 실력을 보는, 트로트가 쉬운 것 같아도 미묘한 감정이 스며드는 장르이기 때문에 트로트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 또 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임영웅 가수가 사실 그전에도 다른 분들하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기는 했었지만, 2020년 드디어 미스터 트롯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제 진을 차지하면서 전국의 영웅 시대를 팬을 보유한 그런 가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미스터 트롯 나왔을 때도 이제 기존에 활동하던 임영웅 씨를 포함해서 네. 많은 가수들이 도전을 했지만,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상에 서려면, 아니면은 아주 노래를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자신감이 없으면 그만큼 훈련이 잘 쌓여야 되는데, 맞아요. 미스터 트롯
도전하기 전에 2020년이죠. 네. 2017년에 이제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이제 5승을 했는데 제가 임영웅 씨 저도 기사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한 방에 5승으로 가지도 못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한번 탈락했다가 패자부활전으로 이제 다시 재도전인 거죠. 패자부활전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에 도전했을 때 정말 매끄럽게 정상의 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원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들 뭐 아는 사람은 아는 실력 있는 가수였긴 했지만 2020년 미스터 트롯이 지금의 임영웅 씨가 뭐 디딤돌이라고 해야 될까 발판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점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물론 낭중지추라는 말 있죠. 맞아요. 물론 딱 그 호주머니에 말 쏜 것은 언젠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방송이 기폭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든 국민들이 오디션이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거를 봤을 거고 그게 이제 실력 있는 가수의 그 커가는 모습을 매주 보는 겁니다. 매주. 어떤 분이 양육 팬덤이라고 하죠.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어떤 인지도라든가 그런 대중적으로 이렇게 쏠리는 관심이 빨라졌던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많은 가수들이 신인 가수들 오랫동안 이렇게 노래를 준비하는 가수들이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임영웅 씨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여러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본인 운도 따라줘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출자 또 뭐 여러 가지가 다 삼위일체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임영웅 씨처럼 노래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첫 곡 바램 말씀하셨는데 바램도 역시 임영웅이 감성장인이라는 본인의 타이틀처럼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하고 임영웅 씨가 부르는 거하고는 똑같은 노래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제 말이 네. 그거예요. 그 당시에 매회 이제 변신하는 모습 때문에 네네. 선곡도 너무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기록도 제가 보니까 마지막 결승전의 기록이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마지막 뭐 시청률로만 치면 사실 35% 이게 말이 안 정말 되는 시절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기사를 쓸 때도 좀 풀어서 이 35%의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모래시계라든가 뭐 많은 그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90년대 초에 이런 프로그램이 뭐 40%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뭐 50% 이렇게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플랫폼이 다 플랫폼 시대로 바뀌면서 TV 시청률이 두 자리, 그러니까 10%가 넘으면 대박이에요, 이미. 왕대박이죠. 네, 드라마도 지금, 10%를 못 넘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이 35%야. 이거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5%가. 네. 과거로 치면 곱하기 3을 하거든요, 보통.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15%를 네. 옛날 시청률로 치면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45%다. 50%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능 프로그램 35%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죠?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상으로는 계산하기는 없고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결승전의 스코어를 좀 보니까 네. 최종 합산 점수가 3,890점, 실시간 국민 투표 137만 4,748표, 득표율 25.32%로 최종 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출연자 중에 전체 중에 4분의 1을 혼자 다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총 얘기가 득표율이. 말씀하니까. 네, 그래서 뭐 탑 7도 있었고 네. 뭐 탑 10도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전체 4분의 1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25%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 한 석 달 정도 방영이 됐었잖아요. 네, 석 네. 달 동안 국민들이 막 몰입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감동도 갖고 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단독 콘서트 때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현장에 가보니까 네. 요즘에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네. 방송국이 약간 임영웅 씨한테 묻어간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공연계든 네. 방송계든 사실 임영웅 씨가 방송 출연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예를 들면 나훈아 씨가 뭐 10몇 년간 방송 안 하다가 KBS 추석 특집을 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섭외해서 한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임영웅 씨를 섭외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출연을 못하면 적어도 임영웅 씨 과거 프로그램이라도. 아니면은 임영웅 씨의 뭐 어떤
영상 멘트라도 미담이라도 이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건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이번에 솔로 1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록 같으면 맞아요. 초동이 이건 뭐 110만 장. 110만 말이 110만 장이지. 아, 네. 사실 초동 110만 장. 지금 이제 아이돌 중에서는 BTS라든가 네. 세븐틴, NCT 뭐 이제 뭐 통상 우리가 뭐 걸그룹 중에서는 뭐 트와이스. 트와이스라든가 우리가 이제 꼽을 만한 블랙핑크라든가 네.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사실 뭐 100만 장 밀리언셀러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이돌 같은 경우는. 근데 솔로로서 가수가 사실 50만 장도 어렵거든요. 50만 장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조성모 씨라든가 뭐 신승훈 이런 분들이 밀리언셀러를 뭐 100만 장, 200만 장 많이 네. 했죠. 그때는 CD 시대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음악 들을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그때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실 10만 장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 솔로 가수가 10만 장 앨범을 판매했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밀리언셀러예요. 지금은. 아, 지금 10만 장이 그렇죠. 10배 곱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10배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1000만 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진짜 실제 그래요. 근데 그룹하고 솔로하고는 완전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네. 임영웅 씨가 그 평가를 높게 받는 이유가 솔로로서 유일하게 네. 밀리언셀러를 했다. 100만 장을 넘겼다. 옛날로 치면 제가 말씀드렸죠. 1000만 장으로 네, 가야 된다. 네. 물론 그게 단순 수치 비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를 하자면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트로트 가수 물론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임영웅의 존재가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뭐 트로트 가수라는 표현도 뭐 저도 가끔 합니다만 네. 발라드 가수라고 또 한정할 수도 없어요. 아, 네, 곡을 그러니까 12곡이 네. 너무 장르도 다양한데 다양하게 이번에 심지어 네. 임영웅 가수가 부른 창법도 네.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호칭을 뭐 가수 임영웅 이게 가장 포괄적인 거죠. 예. 어느 특정 장르의 뭐 트로트 한정- 가수다, 발라드 가수다, 뭐 댄스 가수는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임영웅 그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임영웅 가수가 장르다. 네, 보통 이제 배우들도 그 배우가 장르인 것처럼 네네, 맞아요. 임영웅 가수가 장르가 되는 네. 예, 그런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제 가요계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상은 뭐 다 셀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방송하려고 쭉 찾아봤거든요. 네, 기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A4 용지 한 페이지를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저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임영웅 가수를 초대하는 네. 어워즈를 이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임영웅 가수의 어떤 동정이나 움직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상식은 이제 주로 이제 하반기에 많이 있으니까 네, 하반기에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미 했던 거 지금 네. 서가대라든가 골디라든가 네. 또 가온 차트 뭐 이런 진행이 됐지만 상반기에 네. 하반기에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주관하고 있는 더 팩트가 주관하는 TMA라고 있어요. 네.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네. 이제 10월 8일 날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뭐 이제 어쨌든 공중파 3사에서 주는 가요대상도 네.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그 언론사에서 주는 상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많이 받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어디를 갈 건지는 소속사 마음이고 네, 임영웅 소속사- 가수 마음이고 네, 이제 임영웅 씨가 여러 가지 스케줄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할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저도 이미 듣고 있는데 아, 뭐 10월 8일 TMA는 또 나올 거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때 되면 생생한 소식을 또 전해드릴 네, 수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영웅 가수의 지금 행보를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네, 트로트 가수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중장년이 좋아하는 가수라고 인제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콘서트장에 가보면 10대부터 90대까지 이렇게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가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되게 이제 뭐 트로트 장르 노래를 많이 부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임영웅 가수는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다 좋아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전 국민적 가수로 이상을 올렸다고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10대, 20대들도 엄마 따라갔다가 네네. 이모 따라갔다가 팬이 됐다는 분들을 저희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앞으로 솔로 가수로 또 멋진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전 저 기대가 되는데 뭘 더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제가 강 국장님이 전해준 소식을 좀 기다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팩트 이슈를 응원해 주시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난 이런 점이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